Confirm you get my message. If you keep proceeding, you will be destroyed. Alter your course and turn back. I do not warning you more, and I'm just waiting to see your action. If you do not obey my order, you will be destroyed. This is Sabah Navy. 네, 현지 시각으로 그제 3일 오후에 무전을 통해서 들려온 이란 혁명수비대 경고 방송이었는데요. 일단 듣고 왔습니다. 이영종 기자님, 근데 어제 한국 선박이 피격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있긴 했는데 일단은 피격인 건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것이 만약에 외부 공격이 있었다면은 그거는 뭐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확인이 어려운 건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정확한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 이제 뭐 피격을 당했는지 아니면 자체적인 어떤 화재나 폭발에 의한 건지 이런 부분이 이제 규명이 돼야 되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 그랬다고 하면은 아마도 미국이 어떤 정보, 그러니까 이란이 어떤 공격 징후라든가 또 그 로켓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갔다든가 또 대이란 감청을 통해 가지고 이란 내부의 어떤 동향을 감지했다거나 이런 게 이제 토대가 됐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단언해서 얘기를 한 건데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아마 이 부분 조금 더 진상규명을 해봐야 된다. 사고 원인을 좀 지켜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지의 상황이 아마 진화가 됐다 그러니까 예. 거기에 대한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를 뭐 선장이라든가 항해사라든가 이런 분이 찍어서 우리 쪽으로 보내면 그걸 해수부라든가 이쪽에서 전문가분들 또 군 관계자나 이런 분들이 아마 보고 그 피격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어떤 뭐 화재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저녁 8시 40분쯤에 벌어진 일인데 기관실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을 했고요. 선원들이 4시간여 만에 진화를 완전히 마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바이 항으로 인양을 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해서 사고가 난 것인지 조사에 나서겠다라는 상황이고요. 호르무즈 해협에 있던 우리 다른 선박들은 카타르 쪽으로 좀 대피를 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또 한 가지 취재한 내용이 있어서 이 내용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어제 상황이 상당히 긴박했던 것 같아요. 현지 배에 타고 있던 선원을 통해서 전해진 얘기인데 무전이 이런 게 들렸다라고 합니다. 어벤던 쉽이라고 해서 퇴선하라는 무전이 들렸고 그 이후에 CO2를 터뜨리고 기관실까지 봉쇄를 해서 화재 진압을 위해서 좀 애를 썼다라고 하고 한라인 단톡방이 꾸려지고 구조국에 연락을 했다.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저희가 취재를 했습니다. 문성무 센터장님. 네. 어벤던 쉽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 건가요? 예, 뭐 거기 우리 말로 이제 해석이 퇴선하라 이런 얘기인데 지금 화재 이 발생이 폭발이 있었고 그다음에 화재로 이어졌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자체 폭발이 왜 서 있는 배가 폭발이 일어났는가 이런 부분이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단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외형의 선박 외부의 상처, 다시 말하면 피격에 의한 상처가 확인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4시간 동안 화재를 진압을 했다고 하는 것, 진화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상당히 그 화재 규모가 컸고 이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렇다면 선박이 폭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빨리 이 하선을 해서 또 일명이 더 중요한 거니까 예. 막 그런 차원에서 저런 무전 명령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이제 채널 A가 입수한 그 이란 혁명수비대의 예. 그 무전 내용을 보면 그게 이제 사실은 미국이 지금 개시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이 프로젝트 프리덤이 이 작전이 개시되기 직전에 이제 나온 것이었고 예. 그것은 이란의 혁명수비대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확실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선박이 들을 수 있도록 무전을 때린 거고 그것은 우리 HMM 나무호와는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어쨌든 지금 이것이 마침 미국이 제시한 그 자유의 항행 프로젝트 프리덤이 나온 직후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만약에 피격에 의한 화재라면 이란과 무관치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조사하고 또 사후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며칠 전부터 저런 무전이 들려오는 상황에서 폭발음이 들리고 불이 났으니까 선원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저희가 약 2주 전쯤에도 비슷한 무전을 입수한 적이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진입을 위해 공해상에서 대기 중인 선박들에게 경고 무전을 보냈었는데요.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Strait of Hormuz is still closed. We will open it by the order of our leader Imam Khamenei, not by the tweets of some idiot. 저 무전과 저희가 처음에 들려드렸던 무전을 좀 비교를 해보면 파괴라는 단어가 좀 반복이 되면서 수위는 조금 더 높아진 것 같은데요. 이영종 기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무전이 그래도 계속 내용을 바꿔가면서 압박 수위는 더 높이는 모습이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셰파네이비라 그래서 이슬람 혁명 수비대 산하의 해군이거든요. 근데 이 해군 국제 해양 쪽에서는 게릴라 해군이라고 불려요. 예. 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선박 탈취라든가 이런 것들, 저지 이런 거에 좀 특화돼 있고 정규 해군이라기보다는 약간 게릴라전을 하는 한 10,000명 정도, 15,000명 정도의 병력을 가진 특수 병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호르무즈 해협 봉쇄 과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해안 경비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소형 경비정을 가지고 대형 선박들을 이제 공격을 위협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움직임인데 이 무전 내용 보시면은 지금 상당히 거칠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처음에는 단순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수준이었는데 미국의 역봉쇄가 있었지 않습니까? 외부의 어떤 해역 외곽을 봉쇄하는 이런 수준에서 최근에 이제 이 프로젝트 프리덤은 안에 있던 선박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를 이제 강행하는 겁니다. 무력으로. 그러다 보니까 두 척의 미국 뭐 자동차 운항 선박이라든가 이런 게 통과를 됐고 이란이 그거 통과 못했다고 우겼는데 결국은 통과한 걸로 확인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슬람 혁명 수비대 입장에서는 지금 좀 궁지에 몰리고 다급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위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파괴라든가 보복이라든가 이렇게 점점 더 위협의 수위만 높아지고 있는 이런 양상입니다. 예. 어쨌든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한 2달 만에 우리 선박이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은 처음 전해지다 보니까 국민들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고 정부도 빠르게 상황을 파악 중인 그런 상황인데요. 이현종 위원님, 네. 현지에서 전해지는 얘기를 저희가 좀 더 들어보니까 현재 상황을 좀 심각하게 보고 있다. 다른 선박들도 공격당할 수 있으니까 다들 바다 위에서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전해지는 상황이에요. 이번 지금 화재 사고 난 남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적의 선원이 6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전반적인 24척 정도 우리나라 선박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분들이 한 16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이제 직접적인 처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아직 뭐 원인은 안 밝혀졌지만 예. 만약에 이제 이란 측에 대한 공격이었다면 우리 선박이 처음으로 이란 측에 대한 공격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이번 이 화재 사건은 좀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접근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청와대도 긴급 회의를 열었고 지금 대응책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도 이제 참전해라라는 그 요구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란이 이제 우리의 어떤 선박을 만약에 저게 공격을 했다라면 예.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우리 어떤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생긴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 벌써 몇 달째 지금 선상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저렇게 위협까지 있다 그러면 아마 정부로서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마 조치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일단 정부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화재가 발생했는지는 파악에 나선다라고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한국의 화물선을 공격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외교부는 사고 원인은 선박을 예인한 이후에나 파악이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뭐 현지에서 전해지는 얘기로는 선박 좌측 외부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문성무 센터장님, 네. 우리 정부는 이제 파악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저 글을 올린 게 한국 시간으로 새벽이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란이 화물선을 공격한 거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을까요? 예, 그것은 이제 일단 이란 측이 미국이 지금 선언한 자유의 이 프로젝트, 프리덤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건 명백한 휴전의 위반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공격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무근하게 그냥 본인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저렇게 말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내부 미국이야말로 모든 자산을 동원해서 이번에 지금 중부사령부에서 밝힌 바로는 지금 여러 가지 무인기라든지 정찰, 위성에서 모든 이란의 움직임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들여다보고 있고, 만약에 민간 상선을 공격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란의 무력을 완전히 제압하겠다고 하는 그런 공언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이란의 움직임을 아마 포착했을 가능성이 있고, 제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건 그런 겁니다. 보통 이런 미국과 이란 간에 첨예한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란의 공격이 우리 선박에 폭발을 일으키고 화재를 일으켰다면 아마 이란 측이 이거 우리가 한 거야, 이란 혁명수비대가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조용하거든요. 오히려 이란은 가만히 있고 미국에서 이거 이란 미국 얘기를 소환이다 하고 이러니까.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은 아직은 이 원인 자체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고, 아마 긴급히 관련 전문가들이 현지로 이동을 해서 원인을 파악을 하려면 한 며칠 정도 걸릴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또 관련국들, 특히 이제 걸프 국가들도 있고 당사자인 이란 측에도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당신들이 한 거 맞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만약에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하고, 그게 맞다면 재발 방지 또는 책임 규명, 이런 것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더 했습니다. 이란이 한국 선박을 피격했다라는 얘기와 더불어서요, 이제 한국도 우리의 이 프리덤 프로젝트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우리나라를 콕 집어서 언급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Let South Korea, who was not helpful to us, by the way, let South Korea do it. Think of it. And it's not just NATO. You know who else didn't help us? South Korea didn't help us. Japan gets 95%, China 91%. Many of the countries, South Korea gets a tremendous percentage of their oil and therefore their energy from the Straits. They should be not only thanking us, they should be helping us. 네, 그동안에도 꾸준히 한국에 대한 언급을 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인데, 이번에는 공격받은 선박은 혼자 운항하던 한국 선박이다라고 하면서 한국 선박을 겨냥한 다수의 발포가 이뤄졌다. 어떤 식으로든 한국이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우리의 작전에 좀 합류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압박을 또 꺼냈습니다. 이영준 기자님, 근데 그동안에는 일본이라든지 호주라든지 뭐 유럽 국가들을 같이 언급을 하다가 이번에는 굳이 우리나라만 콕 집어서 한 국가만 언급을 했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 이제 벌크선이 공격을 받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너희들이 좀 이제 우리들의 작전이라고 돼 있지만 이제 미션에 임무에 참여해라, 이렇게 메시지를 던진 것 같고요. 그동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해서 뭐 중국, 일본, 그다음에 프랑스, 영국 이렇게 한 5개 국가를 집중적으로 거론을 하면서 이란 전쟁에 동참해라 이랬는데 다들 좀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불편한 발언들도 나왔고 이런데, 이번에 아마 한국의 동참을, 특히 작전에 동참해라 이러는 건 이번은 그냥 봉쇄 수준이 아니라 이 선박들을 하나하나 호위하는 그런 임무를 좀 나눠서 짐을 지자,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좀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은 뭐 몇 가지 방법은 있는데요. 직접 우리가 함선을 파견하는 게 너무 부담이 되면 인근 지금 아덴만에서 소말리아 해적 퇴치를 위해 가지고 하고 있는 청해 부대의 선박을 보낸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이란하고 직접 교전을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대응까지 나가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우리 선박 26척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 안에 어떻게 보면 갇혀 있잖아요. 미국의 인질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또 공격으로 추정되는 이런 움직임까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선원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불안할 텐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우리가 하기는 어려우니까 다른 방법, 그러니까 3월 달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자유항행을 위한 해운연합이라든가 이래서 조금 다른 방법으로 외곽을 지원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을 좀 검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사고 원인은 계속해서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이란의 소행인지 아닌지 여부도 아직은 불명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인 이제 참여 압박을 받다 보니까 답은 좀 해야 되는 상황 같은데 일단 청와대에서는 제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입장을 내기는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특히 이번에는 우리 선박이 피해를 입은 직후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거다 보니까 좀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을 시기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지금 정부 입장에선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고요. 이럴 때 진짜 정교한 외교력이 발휘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요. 한국은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는가? 트럼프는 어떤 그 이야기가 그 저변에 깔려 있냐면 6.25 때 우리가 너희를 구하지 않았느냐. 예. 그다음에 지금까지도 주한미군이 지켜주고 있지 않느냐. 트럼프 생각일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Right next to your nuclear force. 그러니까 북한에 핵이 있는데 바로 그 옆에 주한미군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까지 지켜주고 있는데 지켜줘 왔는데 몇십 년 동안. 예. 그런데 지금 미국이 어렵다라고 하는 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프리덤에 당연히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일본이나 그런 나라는 몰라도 한국은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트럼프 입장에서는요. 적어도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이지만 네. 이러한 이야기가 언론에 나온 것보다 더 강하게 청와대의 압박으로 가해지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 빠져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외교팀에서 그야말로 솔로몬의 그러한 지혜를 발휘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현지로도 급파를 해서 상황을 파악해 본다라고 하니까 우리 정부의 발표를 계속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우리 선박 나무호에서 돌연 폭발 화재가 났습니다. 다행히 선원 24명은 무사했지만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외부에 의한 피격이냐 아니냐는 향후 우리의 중동전쟁 기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 관심이 집중됩니다. 먼저 화재 소식 김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내에 있던 한국 선박 나무호. 화재가 발생한 건 현지 시간 어제 오후 3시 10분쯤입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전 세계의 선박들을 빼내는 프로젝트 프리덤, 이른바 해방작전에 착수할 무렵이었습니다. 선박 좌현 쪽에서 갑자기 폭발음이 들린 뒤 기관실에서 불이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원들은 즉각적으로 기관실을 밀폐하고 소화장비를 동원해 진화에 나섰고 불은 4시간이 지나서야 꺼졌습니다. 당시 선박에는 한국인 6명을 포함해 선원 24명이 타고 있었는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관실은 현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로 접근이 어려운 상태로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폭발음 소리가 났다곤 하는데 피격에 의해서 났는지 이 선박의 문제로 인해서 났는지가 확인이 되진 않고 있어요. 나무호는 HMM 소속 벌크선으로 지난 3월 사우디에서 중국 상하이로 향하던 중 이란의 해협 봉쇄에 발이 묶였습니다. 당시 선내엔 별도의 화물은 적재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운사 측은 선박을 인근 두바이 항으로 예인해 피해 규모와 원인을 조사하고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나무호 화재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저희가 주변 선박 선원들을 통해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 한때 이 배를 버리고 퇴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 다급한 무선이 주변 배에 보내져 인근 선원들도 대기 태세에 들어갔었다고 합니다. 최다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나무호의 화재 발생 소식이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있던 우리 배들에 무전으로 긴급 타전된 건 현지 시각 어제 오후. 화재 발생 소식이 전해진 직후 무전으로 나무호에서 배를 버리고 퇴선을 검토 중이라는 무전 음성이 전해졌습니다. 북위 25도 51분, 동경 55도 23분, 나무호의 위치 좌표와 함께 불이 났다며 모든 메시지를 주변에 중계해달라는 조난통신 메시지도 들어왔습니다. 나무호는 불이 난 기관실에 소화용 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방출했습니다. 산소가 유입돼 불길이 퍼지는 걸 막으려고 기관실은 밀폐시켰습니다. 화재 직후 나무호 근처 약 3km 해상에 있던 HMM 소속 컨테이너선 다운호에도 인명피해나 퇴선 가능성에 대비해 출동 대기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걸로 전해집니다.
다행히 불길이 약 4시간 만에 잡히면서 퇴선 검토는 나무호 내부 대기로 변경됐습니다. 다운호가 다 지척에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그 다운에서 이야기해준 거는 이제 외관상으로는 큰 그런 데미지나 어떤 연기가 난다거나 그런 건 없다. 하지만 이산화탄소로 가득 찬 기관실 내부 진입이 여전히 쉽지 않아 정확한 선체 손상 정도나 화재 원인 파악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나무호에 불이 나기 약 28시간 전 호르무즈 해협엔 이란군 혁명수비대의 살벌한 경고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난달보다 수위도 강도도 한층 세지면서 현지 우리 선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광민경 기자가 당시 무전 방송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현지 시각 그제 오후 7시쯤 호르무즈 해협에 떠 있는 배들을 향해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무작위 발신한 경고 무전입니다. If you do not obey my order, you will be destroyed. HMM 나무호 화재 발생 시점에서 약 28시간 전 한국 배들도 수신을 했는데 지난달 발신한 무전에 비해 발언 강도도 단어 수위도 올라갔습니다. The Strait of Hormuz is still closed. We will open it by the order of our leader Imam Khamenei, not by the tweets of some idiot. If you keep proceeding, you will be destroyed. Alter your course and turn back. I do not warning you more. 이란군의 엄포에 호르무즈에 있는 우리 선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해협 안쪽에 있는 한국 유조선 선원은 배를 지켜야 하지만 부담감이 크다며 해협 탈출에 대한 기대감도 적다고 말했습니다. 이란군의 강경기조에 우리 선박의 화재 소식까지 겹치면서 미국의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에 참여할지를 두고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에 가까운 아랍에미리트 앞바다에 모여있던 우리 선박들은 나무호 화재 이후 안전 확보를 위해 해협 안쪽의 카타르 해상으로 이동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우리 나무호의 화재는 이란 공격 때문이라고 단정짓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합류할 때가 되었다며 호르무즈 해협 작전 프로젝트 프리덤에 참여를 압박했습니다. 워싱턴 정다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한 한국 선박에서 폭발이 일어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프로젝트 프리덤 관련 한국 화물선을 포함해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공격을 가했다고 SNS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사고 발생 5시간 반 만에 한국 정부보다 먼저 나서서 선박 화재 원인이 이란의 공격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도 이 작전에 참여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이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한국 선박을 겨냥한 발포가 이뤄졌기 때문에 한국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군사작전에 한국이 참여할 것을 재차 압박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에도 한국, 일본 등 5개국의 군함 파견을 요청했는데 이들 국가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Let South Korea, who was not helpful to us, by the way, let South Korea, we only have 45,000 soldiers in harm's way over there right next to a nuclear force. Let South Korea do it.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특정해 작전 참여를 요구하면서 우리 정부의 셈법도 한층 복잡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렇게 단정 지었지만 우리 정부는 신중합니다. 아직 원인을 단정 지을 수 없다고요. 이 원인에 따라 이란 전쟁 기조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판단이라 상당히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강보인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 이어갑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참모진 회의를 마치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나무호 화재 원인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원인 분석에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두바이 현지 인력도 합류시키고 한국에서 소방청 감식 전문가 등도 보내 따져보고 결론을 내겠다는 겁니다. 이란의 공격이라고 단정지은 트럼프 미 대통령과는 확연히 다른 기조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란 때문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프로젝트 프리덤 참여도 신중하게 검토 중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원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프로젝트 프리덤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화든 합류든 이제 결정해야 할 때라고 압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아는 기자 정치부 김유진 차장 나왔습니다. 자, 이 화제가 이란의 공격 때문인지 아닌지 이게 지금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란의 공격이 맞다면 판이 180도 달라집니다. 그동안 제3국 입장으로 봐온 중동 전쟁에서 이제 우리가 당사국, 피해국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한국은 먼저 나서지 않고 국제사회와 연대한다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이란에 피격된 게 맞다면 한국이 앞장서서 대응해야 하고 지금까지 보류해온 파병 필요성도 커집니다. 일단 한미 간의 온도차는 분명히 보여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화재 보도된 지 5시간 만에 한국은 피격됐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정부는 수일 걸린다 원인 이거 판단을 보류하고 있어요. 이 사안이 얼마나 민감한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먼저 미국은 이란의 공격, 그러니까 한국의 피격을 단정지었습니다. 그것도 매우 빨리요. 사고 사실이 알려진 지 불과 5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공개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 선박을 겨냥해 다수 발포가 이루어졌다고요. 물증을 내놓진 않았지만 적어도 상황 보고를 받고 있었던 걸로 보이죠. 이란 쪽에선 아직 공격을 부인하는 메시지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것도 물론 이유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란이 그럴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폭발 사고가 난 어제도 이란 언론은 한국이 군사적 충돌에 성급하게 가담하지 않았다면서 칭찬을 했거든요. 이란 외교장관 요청으로 우리 외교장관과 통화한 지도 며칠 안 됐죠.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이란 현지 대사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이라는 글을 올린 이후에도 피격으로 단정지면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미사일이나 기뢰를 맞았다면 배가 이보다 훨씬 크게 부서졌을 거고 뭔가 흔적이 남았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지금 그러면 이 화재 원인으로는 어떤 것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지금 4가지 정도 시나리오가 나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주장대로 이란이 공격했을 가능성이 있죠. 이란 정부와는 소통을 해왔지만 과격한 혁명 수비대가 현장에서 돌발 공격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현지 시각 어제도 혁명 수비대 고속정들이 호르무즈 해협 지나는 상선들을 무차별적으로 위협했다고 하니까요. 동시에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란 혹은 미국이 다른 데 쏘려다가 잘못 쏜 오폭 가능성 그리고 우리 선박의 자체 결함으로 폭발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 원인을 밝히는데 뭐 수일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현지 시간 날이 밝으면서 선사 쪽에선 여러 보고들이 오고 있다는데요. 우리 정부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이라고 단정 지었는데 섣불리 아니라고 하면 미국과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고 또 만약에 피격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의 외교 방향을 바꿔야 될 수 있으니까요. 일단 사고 선박을 두바이 항으로 옮긴 뒤 현재 안전 검사에 더해 서울에서도 인력을 보내서 확실히 원인을 밝혀보겠다는 생각입니다. 듣다 보니까 이 원인 어떤 결론이 나든 좀 후폭풍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과 야당 양쪽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너희는 이란 공격을 받았으니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에 동참하라고 압박을 시작했죠. 야당도 이제 결단하라며 미국과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대비 태세, 국회 동의 등을 내세워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참여도 원인 나오기 전엔 결정하기 어렵다는 기류입니다. 이란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 줄타기를 해오던 우리나라, 피격인가 아닌가에 따라 한쪽 편에 서야 하는 민감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유진 차장이었습니다.